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원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학원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강원도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어서인지 참여율 저조로 이어질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PCR 이동 검사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의 종사자 1,6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뒤 처음 이뤄지는 진단검사여서인지 검사를 받으려는 학원 종사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도 높게 추진됩니다. 여름방학이 끝날 때까지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거나 명령 위반으로 감염될 경우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물게 됩니다. 학원 종사자들은 일단 한 번은 검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명령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벌금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한 번 정도는 받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행정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이동검사 참여율은 아직 저조합니다. 학원 운전기사와 청소원 등이 교육청 등록 시스템에서 빠져 있긴 하지만 춘천은 10%를 겨우 넘겼고 동해는 37%, 강릉은 절반 정도가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학원연합회는 행정명령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 지나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의 진원지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PCR 검사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방학 기간 학원 종사자 선제 검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전 태권도장 관련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고 강원도에서도 지난해 12월 춘천 지역 학원에 이어 최근 삼척에서도 개인과의 교습소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전파되는 거는 위험도라든지 이런 거는 한순간입니다. 전파가 되고 지역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방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는 8월 2일까지 진행하는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올 경우 선제 검사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강원도 확진자의 3분의 2를 차지해 최근 강원도의 확진자 급증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2,436명을 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분석한 결과 58%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이들 중 델타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1%에 달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델타 변이 검출률은 69%로 전주 7.9%였지만 한 주 만에 8.5배 폭증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춘천시도 검사 대상을 늘리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지금까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자를 확진 환자의 가족이나 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선별했지만 앞으로는 1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와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가족까지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등의 이동 진료소를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옥수수 농사는 풍년인데 코로나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인건비도 건지지 못해 수확을 포기한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출하기를 맞은 다른 농작물들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월의 한 옥수수밭. 잘 여문 알들이 촘촘하게 들어차 있는데 밭에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수확 시기를 놓쳐 웃자란 옥수수들은 껍질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옥수수가 잘 익어서 출하를 해야 할 시기지만 옥수수 값이 폭락하면서 수확을 아예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5,000원 하던 30개 한 묶음이 올해는 7, 8,000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농사는 잘 됐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야외 활동이 줄면서 옥수수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하나에 300원은 받고 출하해야 수확하는 인건비라도 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수확하는 게 손해인 상황입니다. 올봄 재배 계약을 맺었던 수집상들도 잇따라 계약을 해지해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씨를 갖다 주고 계약 재배를 해놓고는 서울서 뭐 시장이 안 선다고 장사꾼들이 하나도 안 가져가 버리니까 그냥 농민이 안고 자빠지는 거래 그냥. 지자체에서 판로를 찾기 위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도 나서고 있지만 이미 수확 시기를 놓친 상태여서 폭염에 하루하루 말라가는 옥수수를 팔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애호박과 고랭지, 배추, 감자까지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은 다른 농작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풍년을 맞은 농작물을 시장에 팔지 못하고 현지에서 폐기하는 일은 사실 농촌에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없고 농민들은 매번 같은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삼척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된 넓은 땅이 있습니다. 지주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막심한데 삼척시가 이곳을 개발하기 위한 청사진을 완성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입니다. 7년 뒤 2019년에 어렵게 해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허허벌판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해제 이후 어떻게 개발할지 2년 동안 고심해온 삼척시가 이 지역을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전체 사업 면적은 379만 제곱미터.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의 호텔, 리조트, 휴양형 연수원, 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 민간 자본의 몫입니다. 경관 농업과 자연체험공원이 중심이 되는 에코파크, 치유관광시설, 캠핑장, 트레킹 코스 등도 조성합니다. 이런 시설에 필요한 모든 전력은 단지에서 100% 자체 생산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인 수소와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할 방침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이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GS그룹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녹색 뉴딜 관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상당히 아마 호응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용역도 그렇게 나오고 이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발계획 승인이 필요하고 예산을 지원받아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긴밀하게 협의했기 때문에 8월 중에 개발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마중물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장기간 규제 그리고 또 방치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또 환경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한 지역이고 이러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정부가 어쩌면은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산은 국비 135억 원 등 모두 77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해 2026년 마무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춘천시가 지난 단수 사태 피해 보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보상 신청을 접수합니다. 춘천시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 접수를 받은 뒤 단순 실비 보상은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지급하고 영업 손실 보상은 배상심의회에서 심사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취수 펌프 밸브를 9월 중순까지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 의원들은 밸브가 망가지면 물 공급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취수장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 청구 신고센터를 지난 26일 개설하고 보조금 등 각종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연중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복지와 농림,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보조금, 출연금, 보상금 등으로 1,563개 사업, 4조 8,960억 원의 공공재정 지급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는 신고센터로 접수된 부정 청구 행위에 대해 엄정한 확인과 조사로 환수하거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교대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로 교육학과 이주환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춘천교대는 어제 치러진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 재선거에서 이주환 교수가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연구 윤리 검증 등의 절차를 밟은 뒤 교육부에 이 교수를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춘천교대 8대 총장은 교육부 임용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동해시와 삼척시가 공동 추진하는 공동 화장시설이 50%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전국적인 건축자재 수급 불안정 상황 속에서도 철근을 제때 납품받아 공동 화장장 공사를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준공 후 내년 3월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80억 원이 투입되는 동해 삼척 공동 화장장은 동해시 공설 묘지 안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화장로 3기와 편의시설을 갖춰 건설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에 통계와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 가명정보센터는 도내 중소기업 등의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컨설팅, 수준별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게 됩니다. 향후 센터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활용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18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개막해 다음 달 7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펼쳐집니다. 원주 출신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예술 감독을 맡은 이번 음악제는 지휘자 정치용이 이끄는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유명 연주자들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